자, 바로 이어서 에너지 파트 강의를 한번 해볼 거고요. 가장 먼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공식으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공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기본 개념을 차근차근 좀 다루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이 위치 에너지는 특정 높이에 존재하는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데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당연히 9.8 mH로 구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여기 오른쪽 칠판에다가 조금 필기했었던 중력과 관련된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과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이제 맞아요. 이거 해야 되겠죠.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필기하는 거네요. 문자 M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의미하며 단위는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문자 H는 높이를 의미하며 사용하고 있는 단위는 미터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킬로그램이 아니고 그램으로 나오면 단위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터가 아니고 센티미터로 나오면 미터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쵸?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 위치 에너지는요, 기준점에 따라서 혹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기준면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기준면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쌤, 이 기준점, 기준면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제일 아래쪽에 바닥이 있어요. 바닥이 있고요.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 여기 1층 베란다, 옥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닥에서 1층까지의 높이가 3m라고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바닥에서 옥상까지의 높이가 얼마냐? 10m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공을 올려놓았으면 이 친구 높이값은 3m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내가 여기다가 공을 올려놓게 되면 높이값이 10m일 수도 있겠지만 1층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높이가 얼마 나와야 되는 겁니까? 7m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따라서 에너지의 총량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좋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의했을 거예요. 지금 질량과 높이가 그냥 단순하게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그죠? 따라서 우린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처음에 2배로 증가한다면 당연하게 전체적인 에너지도 2배로 증가할 거예요. 당연하겠죠? 분자에 그냥 곱해져 있는 거니까, 분모에 있는 게 아니니까, 분모는 반비례겠지만 그렇겠죠? 따라서 뭐 질량이 몇 배가 된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질량이 n배가 된다면 에너지 값도 n배가 될 것이다. 우린 이러한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부릅니까? 비례관계라고 부르죠. 완벽했어요. 그 다음, 당연하게 높이 값이 처음에 2배로 증가한다면 전체적인 에너지 값도 처음에 2배로 증가하겠죠. 따라서 이 높이라고 하는 친구도 높이가 n배가 됐을 때 전체적인 에너지도 n배가 되는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비례관계라고 볼 수 있다. 전혀 어렵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 그치? 좋아요. 두 번째로 공부할 것은 이제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속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 이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2분의 1 m v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질량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 친구만 다뤄 보도록 할게요. v라고 하는 것은 속력을 의미합니다. 속력을 의미하면서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운동 파트에서 저거 단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정말 많았죠. 단위 변환하는 거. 다행히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킬 거야. 이미 달리고 있어. 그럼 질량을 변화시키는 게 쉬울까? 속력 변화시키는 게 쉬울까? 속력이겠죠. 그쵸? 따라서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속력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준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지요? 네. 자, 세 번째로 이야기할 것도 위치 에너지에서 했던 내용이랑 흡사합니다. 바로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하게 질량이 그냥 곱해져 있기 때문에 질량이 처음에 2배가 된다면 전체적인 에너지 값도 2배가 된다. 따라서 왼쪽에서 필기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겠네요. 질량이 n배가 된다면 전체적인 에너지 값도 n배가 될 것이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 자, 중요한 점은 저는 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할게요. 속력의 제곱이 2배가 된다면 전체적인 에너지 값이 몇 배가 되는 거다? 2배가 되는 거다. 그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따라서 속력의 제곱이 n배가 되면 전체적인 에너지 값도 n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속력이 제곱이 미안합니다. 2배가 된다면 전체적인 에너지 값이 몇 배 된다 그랬죠? 이번에는 4배가 된다. 오케이? 제곱으로 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쵸? 제곱 관계입니다. 요거는 하나 기억해 주세요. 제곱 관계이다. 됐습니까? 됐죠? 자, 이것만 강의하면 여러분들 문제 못 풀어요. 그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전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에너지의 전환이에요. 쌤, 이거 필기 잘못하면 2학기 내용인데요. 맞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내가 말하는 전환이 뭐냐면은 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의 양으로 가볼게. 그럼 결국에 우리가 제일 처음 공부했었던 이 9.8 mH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가 뭐랑 똑같아질 수 있는 거냐면은 F 곱하기 S인 오케이? 일의 양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로 표시가 된 게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것도 총 4개가 있는 것이냐? 따지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4개 다 물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주로 물어보는 것은 3가지 정도가 될 것이다. 오케이?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 이렇게 일의 양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추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박힌 못을 박아 넣을 거예요. 오케이? 박아 넣는 이런 식의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F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힘의 크기잖아요. 그쵸? 이 힘의 크기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에? 고정되어 있다고요? 네,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F값이 뭔데요? 바로 이 기준면에서 바닥에 못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힘, 즉 마찰력의 크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찰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추를 더 무거운 걸 하면은 마찰력이 커집니까? 아니요. 추를 더 높은 곳에 떨어뜨리면은 마찰력이 작아지나요? 아니잖아요. 마찰력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저 왼쪽에 있던 거 그대로 가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질량을 2배로 늘렸으면 전체적인 에너지도 몇 배 되는 거죠? 2배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생각 잘해봐, 얘들아. 얘가 통째로 2배가 된 거지. 따라서 얘도 통째로 2배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봐봐. F값이 고정이야. 얘가 변하지 않아.
그럼 결국에 에너지가 2배 됐으면은 뭐가 2배 되는 거랑 똑같아? S값. 이동 거리가 2배로 증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끔 문제 풀다 보면은 너 P를 2배로 늘리면 얼마나 더 들어갈까요? 2배요!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풀었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럼 여러분 당연하게 H가 2배로 되는 경우도 풀 수 있겠죠?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결론 지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F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변화하면 결국 일의 양에서 변하는 것은 F 값이 변하는 게 아니고 이동 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됐죠?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입니다. 즉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이 운동 에너지는요. 마찬가지로 F 곱하기 S인 일의 양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느냐. 이렇게 바퀴 달린 수레가 앞으로 가다가 나무 도마가 쾅 하고 부딪히게 되면서 얘가 밀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F 값이에요. F 값은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마찰력이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조금 필기를 조금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은 속력이 2배로 늘어나면 에너지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4배요. 따라서 이동 거리가 4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속력의 제곱이 2배가 됐다면 에너지가 몇 배 되는 거예요? 2배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동 거리 값은 2배가 될 겁니다. 이해됐죠? 됐죠? 따라서 세 번째로 쓰고 싶은 말도 얘랑 똑같아요. 이해됐니? 조금 감 잡혀? 너네가 문제 풀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저거야. 일의 양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에너지가 일의 양으로 전환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아시겠습니까? 됐나요? 됐죠?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힘의 크기랑 이동거리만 줘놓고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고도 할 거예요. 위치 에너지 줘놓고 일의 양을 구하라고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잘 지지고 볶고 요리를 잘 해야 되겠죠? 오케이? 꼭 명심하세요. 저 공식 다른 건 몰라도 이거 2개는 머릿속에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됐죠? 됐죠? 문제 풀어봅시다.